네, 오늘 포털 검색어 순위 1위에 각응하다가 올랐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장이 어젯밤 우리 정부를 향해 쓴 표현인데 시민들도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찾아본 거죠. 김여정 담화를 보면 우리 정부를 향한 북한식 조롱이 가득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그래도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연 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각응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각응하다는 불쌍하고 가엾다는 북한식 표현입니다. 전쟁 놀이를 못하게 되어 시루 죽은 꼴이 된 한국. 시루 죽은은 기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어젯밤 담화에서 한국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앞에선 트럼프의 경의를 표하고 뒤에선 자주국방을 운운한 이중적 언행은 불안초조한 모순 심리를 보여준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여정의 수치스러운 조롱과 막말은 굴종으로 일관한 정부의 저자세가 부른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북미 대화 재개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 한반도에 크게 보면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하기 이릅니다만.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은 북미의 시간이라며 대화가 열리는 게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니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야권에선 핵무장, 핵균형을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라면 북한이 핵을 57개 가지고 있다는 건데 우리도 핵에는 핵, 북핵에 맞설 힘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요. 정성원 기자입니다. 역사상 그 어느 나라도 적에게 구걸해서 평화를 얻은 적은 없습니다. 북핵에 맞서서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구축해야 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57개 보유 언급에 야권에선 핵무장 언급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세기 삼전도 굴욕을 막기 위해 핵에는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고 자체 핵무장을 주장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여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여론조사에선 북핵 위협 지속 시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은 꾸준히 60% 안팎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 핵 협의 그룹을 구성해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잠수함, 항공모함 등 핵 자산을 공동으로 기획, 운영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시에만 이뤄지고 최종 권한은 미국에 있어 북핵 대응에 한계도 있습니다. 이에 나토처럼 한반도에 미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동아시아 어딘가에 미 단거리 전술핵을 배치하는 안, 아예 우리가 자체 핵 개발하는 안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모두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 소지가 있어 미국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우리는 사이가 좋다, 연내에 만날 것이라면서 대화의 손짓을 한 직후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도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별거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Exchanging written letters with Kim Jong-un. Can't tell you that. And are you hoping? But I get along with him. And you know what? The fact that I get along with him, that'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Are you expecting to meet with him later this year? Yeah, I will be.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 연내에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를 했고요. 이게 어제 오후 5시의 일입니다. 한미 연합훈련까지 축소한 상황인데 이렇게 북한은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다. 우리 본토 또 동맹국에 대한 방어에 전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성무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협 수준을 낮게 평가하면서 우리 동맹 방어에 전념하겠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방적인 지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UFS 전술이 끝났습니다만 축소를 지시했고 그렇게 중단이 이제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지금 미 태평양 사령부의 그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미 본토나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네. 다만 동맹국과 직접 소통을 하고 있고 본토와 동맹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건 그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과 관련된 의식, 그것과 관련된 행태, 그것이 앞으로 지속될 경우 우리에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인데 네. 어쨌든 지금 태평양 사령부 군 사이에서는 소통과 협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소통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원래 더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일부 훈련만 하고 중단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미사일 도발을 한 건데요. 무성무 센터장님. 예. 조기 훈련 종료, 그러니까 훈련 종료를 하루 앞두고 도발을 한 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물론 훈련 종료, 훈련의 축소, 중단은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염두에 두고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이미 계산된 도발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여정의 그 담화를 통해서 이번 훈련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은 뭐 그거 말고도 계속 좀 되어 왔고 앞으로도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향한 대북 적대시 정책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 담화 말미에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는 좋다라는 얘기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아직 그 대화의 여건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더 들어줘야 돼라는 것을 강요하기 위한 또 불만의 그 연장선에서 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대한민국에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훈련에 그렇게 매달리면 더 강한 압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제 김여정 부장 명의의 담화가 또 나왔는데 이틀째 담화를 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수위에 조롱을 한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전쟁 놀이판을 거두는 가긍한 처지다. 이게 가엾고 불쌍하다는 뜻이고요. 실을 죽은 꼴이 된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주종관계 구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명 교수님,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거의 주종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엾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런 소리를 제가 좀 심한 말을 하려다 참는 건데요. 네.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나 똑바로 하세요. 본인들은 그럼 러시아하고 주종관계입니까? 중국하고 주종관계입니까? 그런 얘기를 저렇게 입 밖에 내뱉는 게 과연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국의 그래도 국가 원수를 저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이 과연 북한의 태도가 맞는 것인지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가능한 한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미국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다 받아들이는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한반도 평화가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그런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저렇게 독재 체제를 하면서 인민들 자기들이 얘기하는 인민들을 괴롭히는 저런 정권에 대해서 누가 좋은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고 저러고 있는 거를 저런 식으로 비틀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본인들이나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여정 부장이 또 쓴 표현이 있는데 우리 정부를 향해서 지휘권을 상전에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한국 정부 패싱을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 뭐 있을지 모를 북미 대화에서는 그냥 우리 정부 빼고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해석이 되거든요. 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중단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었죠. 과연 이게 경의를 표할 일인가요? 물론 뭐 전략적으로 이제 미북 회담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당장 우리의 문제 아닌가요? 저는 문제가 뭐냐면 이번 훈련은 축소가 됐지만 앞으로 훈련 언제 재개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훈련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쏘고 핵을 뭐 57개 가지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한미 관계의 어떤 한미 연합 자산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군대에서 훈련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군에 이제 아마 이제 18개월이잖아요. 복무 기간이. 한 번도 한미훈련 하지 않고 제대하는 군인들이 꽤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의 어떤 이 훈련 상태나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 근데 대통령이 지금 이게 환영할 일인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누구라도 좀 당당하게 일방적인 저런 어떤 미국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좀 지적도 하고 해주는 게 국민적 자존심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김여정이 저렇게 지금 우리를 조롱하다시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딴 걸 넘어서서 물론 뭐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이 좀 잘못한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대통령이나 우리의 장관들이 좀 이건 아니다라고 좀 항의도 해주고 뭔가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함부로 하지 않지 앞으로 그냥 매번 이 우리 국민의 안보에 정말 절대적인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 SNS 한 방에 기대될 것인지 네. 저는 참 제 자존심이 상합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입장을 낸 상태입니다. 어제 국방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전방에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600mm 방사포, 자주포, 전술미사일까지도 DMZ 인근 전방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에 언급했던 600mm 방사포는 전방에 배치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저게 우리나라를 거의 이제 전국을 사거리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기라고 하는데요. 문성우 센터장님, 네. 북한이 저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 뭐 어떤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정은이 2023년 말에 이제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추적 관계 이렇게 대남 적대 정책을 취한 이후에 비무장지대 일대,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를 요새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0mm 방사포뿐만이 아니라 사거리를 연장하고 위력과 정확도를 높인 155mm 곡사포, 네. 그다음에 240mm 방사포 이런 것들을 겹겹이 이제 배치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이 김정은이 뭐 남북관계 따로따로 살자 그러지만 이제까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전략이 바뀐 게 없습니다.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 영토를 평정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이 노동당 그 강령 전문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자신의 끝,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대비 태세, 그런 그 강력한 군사 태세를 갖추는 목적으로 네. 600mm 방사포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400km가 넘기 때문에 전방 지역에 배치하면 남한 거의가 다 타격이고 특히 중요한 거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훈련이 더 중요한 것이고 연합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앞까지 위기가 좀 닥쳐오고 있는 상황 같아서 안보에는 좀 틈새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언급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한 국내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최측근 참모 나탈리 하프를 둘러싼 논란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걸 의식한 건지 멜라니아 여사가 한 달 만에 등장을 했는데 그 모습 한번 보고 오시죠. Mr. President, John Ossoff said you'd rather travel with your aide, Natalie Harp, and build the ballroom than do your job as president. What is your response to John Ossoff? You mean Pee Wee Herman? Pee Wee Herman look-alike? Good afternoon. I heard you missed me. Here I am. 네,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꼭 잡고 다정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내가 보고 싶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선웅 부대변인님, 최근에 이제 그 여성 참모와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의식해서 등장한 것 같다 뭐 이런 외신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정가에서 나탈리 그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가 약간 조금 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거리가 많이 됐습니다. 너무 이제 가깝게 챙기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 그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에서 있었던 한 뭐 청소년 장학 프로그램 이 행사장에 나타나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에서 기자들이 나 많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제 농담을 던진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멜라니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관계에 전혀 이상이 없다, 뭐 이런 모습을 일부러 연출한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제 댓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푸는 만큼 복 받을 겁니다. 네, 임채무 씨에 대한 댓글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둘입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앙규백 장관이 그 아버지 비유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네요. 공개하면 되지 왜 변명만 하는가? 네, 이것 역시 앙규백 장관을 향한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굴 징계할 자격이 있나? 라고 하셨는데 징계 정치는 당내에서도 비판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봉합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각자의 권한만 인정하면 되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재청권, 임명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